이 영상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등장인물과 사건은 일부 창작되었으며 실제 인물이나 단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요? 왜 지금까지 숨긴 거예요? 입양된 내가 행복하길 바랬어. 나 같은 엄마는 엄마요? 민수가 비웃듯 제 말을 끊었습니다. 전 그냥 평범한 엄마가 필요했을 뿐인데요. 왜 혼자 결정하신 거예요? 왜 저한텐 물어보지도 않고.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아세요? 40년 동안 지켜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예숙, 68살입니다. 밤 11시 거실 탁자 위 낡은 라디오에서는 늘 듣던 심야 음악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혼자 사는 집이 너무 조용해서 저는 매일 밤 이 라디오를 켜두곤 했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있어야 잠이 오는 밤들이었죠. 방송국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답니다. 손에 든 가방 속에는 그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어젯밤 몇 번이나 꺼내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져갈까 말까? 결국 가방 제일 깊은 곳에 넣어왔어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차가웠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답니다.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발랐는데도 주름이 그대로 보였어요. 68배 얼굴로 46년 전 사랑을 이야기해야 한다니.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7080 사연 이쪽입니다. 스태프가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어주었어요. 스튜디오 안은 생각보다 좁았답니다. 마이크가 놓인 책상, 그 앞에 앉아있는 남자의 뒷모습.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남자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DJ 정민수입니다. 민수. 도연의 눈매, 도연의 미소, 도연의 목소리까지 모든 게 그 사람과 닮아 있었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어딘가 제 젊은 시절 얼굴도 섞여 있다는 거였어요. 턱선이, 눈가의 주름이. 처음 뵙겠습니다. 겨우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수가 의자를 권했어요. 앉으면서 그의 손을 봤답니다. 긴 손가락. 도현도 그랬어요. 피아노 치는 손이라고 제가 그 손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46년 전 사연을 보내주셨다니 정말 감동이에요. 민수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당시 DJ가 제 아버지였거든요. 정도현. 혹시 아버지를 아시나요? 세상이 멈췄어요. 가방 속에서 사진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답니다. 꺼내야 할까요? 이 사진 속 아기가 바로 당신이라고. 그래서 내가 평생 라디오를 들으며 당신을 찾았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버지가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생전에 단 한 사람만 사랑했다고 하셨어요. 해질녘의 별님이라는 분을 평생 찾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DJ가 됐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사랑한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요. 눈앞이 흐려졌어요. 도연이 저를 찾았다고요? 저를, 잘 모르겠어요. 입에서 거짓말이 튀어나왔답니다. 민수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제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사진이에요. 여자분 얼굴은 잘 안 보이는데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한강 다리 위. 도현과 제가 찍은 바로 그 사진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을 꽉 움켜쥐었어요. 제 가방 속에도 똑같은 사진이 들어있다는 걸. 그 뒷면에 별님, 사랑해라고 도연의 손글씨가 적혀 있다는 걸. 모르겠어요. 고개를 저었답니다. 민수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렇군요. 마이크 사이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고 싶었답니다. 이 스튜디오를, 이 건물을, 아니, 이 거짓말 가득한 제 인생 전체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내 아들 앞에서 저는 여전히 해질녘의 별님일 뿐 엄마가 될 수 없었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DJ의 목소리에 손을 멈췄어요. 1979년 무려 46년 전에 보내주신 청취자 엽서를 발견했는데요. 필명 해질녘의 별님이라고 적혀 있네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답니다.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거실로 뛰어갔어요.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라디오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볼륨을 높이는 손이 떨렸어요. 당신이 틀어준 노래 덕분에 오늘도 살아요. 제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지만 라디오만은 제 편이에요. 해질녘의 별님. 제가 쓴 글이었어요. 20살 공장 기숙사 좁은 방에서 떨리는 손으로 적었던 그 편지. 볼펜 잉크가 번져서 살아요. 글자가 흐려졌던 그 엽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1979년 겨울 도연이 좋아하던 그 노래였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40년도 더 지난 일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도연의 목소리가, 그 사람 손의 온기가, 그리고 제품에서 떠나간 작은 아기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어요. 탁자 서랍을 열었답니다. 제일 안쪽, 낡은 손수건에 쌓인 흑백 사진 한 장. 도현과 제가 한강 다리 위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그 뒤에 숨겨둔 또 다른 사진.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저. 병원 복도에서 몰래 찍었던 마지막 사진. 혹시 사연의 주인공이 계시다면 연락주세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DJ가 전화번호를 불러주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답니다. 들었다 놓고 들었다 놓고 세 번째 손가락이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7080 사연입니다. 저 해질녘의 별님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흘 뒤 방송국에서 정중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답니다. 스튜디오 녹화에 초대하고 싶다고. 오랜 세월이 지난 사연의 주인공을 만나고 싶다고.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부엌 싱크대에는 아직도 설거지 물이 고여 있었고 라디오는 여전히 옛날 노래를 틀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추억 여행이 아니라는 것을. 40년 전 제가 묻어둔 비밀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만 봤어요. 저녁 거리의 불빛들이 흘러갔습니다. 젊은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커플이 팔짱을 끼고 웃으며 걸어갔어요. 저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 같았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텅 빈 집. 신발을 벗다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중얼거렸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고 가슴이 너무 아팠답니다. 부엌으로 기어가 찬장 제일 위 낡은 과자통을 꺼냈어요. 안에는 오래된 수첩 한 권이 들어있었답니다. 까만 비닐로 몇 겹이나 싸매어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던 수첩. 거실 바닥에 앉아 펼쳤습니다. 1979년 11월 3일. 첫 페이지에 적힌 날짜였어요. 오늘 도연이를 만났다. 공장 앞 버스 정류장에서. 삐뚤삐뚤한 글씨. 20살 제가 쓴 일기였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도연과 데이트한 날들, 라디오 사연을 보낸 날, 도연이 너를 정말 사랑한다고 말한 날.
그리고 1980년 2월 14일 도연이에게 임신 사실을 말했다. 도연이가 울었다. 이미 정혼한 몸이라고, 미안하다고, 손가락으로 글씨를 쓸어내렸어요. 잉크가 번진 자국. 그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보이는 것 같았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무거웠어요. 1980년 10월 15일. 시골 이모네 집에서 혼자 낳았다. 3.2kg 사내 아이. 울음소리가 맑았다. 10월 16일. 병원 복도에서 아기를 안았다. 도연이 닮았다. 눈도 코도 입도. 10월 27일. 입양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손이 떨렸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수첩을 덮고 가슴에 꼭 안았답니다. 그날의 아픔이 4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했어요. 저집으로 아프고 텅 빈 팔이 허전하고 밤마다 아기 울음소리 환청이 들렸던 그 시간들. 라디오를 켰습니다. 심야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민수의 목소리였답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찾고 싶지만 찾을 수 없는 사람,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진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이예숙님, 저 민수예요.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답니다. 다시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제 아버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고 싶어서요. 청취자 이예숙 어머님이. 혹시 아버지가 사랑한 그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목이 메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어머님 눈을 봤거든요. 아버지 사진을 보실 때 아는 사람 보는 눈빛이었어요. 전화를 끊지 못했답니다. 한참 동안 숨소리만 오갔어요. 알겠어요. 내일 만나요. 수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한 줄. 민수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손으로 글씨를 쓸어내렸어요. 창밖은 깜깜했고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민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저는 처음으로 결심했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고. 40년 동안 혼자 짊어진 이 비밀을 이제는 아들 앞에 내려놓겠다고. 설거지통에 고여있던 물을 흘려보냈어요. 탁자를 닦고 바닥을 쓸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을 한참 바라봤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이번엔 정말로 괜찮을 것 같았어요. 약속 장소는 한강공원이었어요. 46년 전 도연과 처음 데이트했던 그곳.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데 옆집 정수기가 지나가다 저를 발견했답니다. 혜수가 여기서 뭐해? 정숙은 30년 지기 이웃이었어요. 제 비밀을 유일하게 아는 사람. 민수를 만나러 왔어. 뭐, 드디어? 정숙이 제 옆에 털썩 앉았습니다. 혼자 가려고 했는데 옆에 있어줘. 무서워. 손을 꼭 잡아줬어요. 민수가 왔습니다. 정숙을 보고 살짝 당황했지만 인사를 건넸어요. 저희 이웃이에요. 그냥 함께 있고 싶어서.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답니다. 아버지 유품이에요. 어머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라디오 녹음 테이프들이 가득했어요. 도연의 손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단 한 사람만 사랑했대요. 별님이라고 부르는 분. 민수가 테이프 하나를 꺼냈어요. 이 테이프 들어보시겠어요? 손이 떨렸지만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민수가 가져온 작은 녹음기에 테이프를 넣었어요. 지직거리는 소음 뒤로 도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별님, 오늘도 당신을 찾았소. 공장 앞 버스 정류장, 우리가 걷던 모든 길을. 아이를 찾고 있소.
우리 아이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자신에게 아이가 있을 거라고. 입양 보낸 아이를. 그게 저라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답니다. 혹시 어머님, 제 친모가 누군지 아시나요? 세상이 멈췄어요. 정숙이 제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귓가에 속삭였어요. 이젠 말해도 돼. 40년이면 충분해. 입술이 떨렸어요. 민수야. 네. 내가. 말이 나오지 않았답니다. 민수가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도연의 눈빛 그대로. 어머님이, 이예숙님이 제 엄마세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한강물이 흘렀고 저녁 바람이 불었고 테이프에서는 여전히 도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별님 미안하오. 당신과 아이를 지키지 못해서.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야 찾았네요. 정숙이 우리 둘을 꼭 안아줬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엄마가 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민수가 집까지 따라왔어요. 보여드릴 게 하나 더 있어요. 거실 탁자에 앉아 민수가 봉투를 꺼냈답니다. 오래된 편지지 5장. 도연의 손글씨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쓰신 편지예요. 손이 떨렸지만 받아들었습니다. 첫 번째 장을 펼쳤어요. 별님에게. 2023년 봄 나는 당신을 찾지 못한 채 떠나게 되었소. 눈물이 글씨를 번지게 했답니다. 1980년 여름 당신이 사라진 뒤 공장 기숙사를 찾아갔소. 이미 당신은 그만뒀고 이모님 집 주소만 겨우 알아냈소.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시골 병원 앞에서 당신을 봤소. 아기를 안고 울고 있는 당신을. 하지만 다가가지 못했소. 나는 이미 결혼한 몸이었고 당신과 아이를 책임질 방법이 없었소. 뭐라고요? 입에서 소리가 터져 나왔답니다. 도연이가 알고 있었다고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가 입양되는 것을 멀리서 지켜봤소. 당신이 서류에 도장 찍을 때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우는 모습을. 나도 함께 울었소. 숨이 막혔답니다. 입양 기관을 통해 아이를 추적했소. 정민수라는 이름을 얻었고 좋은 집에 입양된 걸 확인했소. 하지만 직접 만날 수는 없었소. 그래서 DJ가 되셨군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라디오 DJ를 30년 동안 하신 이유가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방송할 때마다 별님을 부르셨대요. 언젠가 당신이 듣고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별님 미안하오. 당신이 평생 혼자 짊어진 그 무게를 나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소. 민수가 20살이 되던 해 입양 부모님이 진실을 말해주었고 민수는 친부모를 찾기 시작했소. 나는 숨었소. 비겁한 남자여. 하지만 이제 나는 떠나오. 민수에게 이 편지와 함께 모든 진실을 남기오. 부디 민수가 당신을 찾기를. 그리고 당신이 용서해 주기를. 편지를 내려놓았어요. 민수가 저를 바라봤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어머니를 아주 많이 보고 싶어 하셨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알고 있었으면서. 왜 나타나지 않은 거야? 왜 나 혼자 아파하게 둔 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40년 동안 혼자였다고 생각했는데. 도연도 함께 아파했다니. 함께 울었다니. 그걸 왜 이제야 아는 거죠? 사흘 동안 민수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답니다. 라디오 방송도 다른 DJ가 대신하고 있었어요.
네 번째 날 새벽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민수였어요. 술 냄새가 났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답니다. 들어와. 거실 불을 켰어요.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물을 따라왔고 민수는 그 물을 단숨에 마셨답니다. 왜 그랬어요?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숨긴 거예요? 방송국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고 계셨잖아요. 제가 누군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친모를 꼭 찾아보라고. 그분은 평생 혼자 아파했을 거라고. 민수가 주먹을 쥐었어요. 그래서 제가 DJ가 됐어요. 매일 밤 방송하면서 기다렸어요. 언젠가 어머니가 나타날 거라고. 그런데 말을 잇지 못했답니다. 방송국에서 만났을 때 어머니 눈빛을 봤어요. 아는 사람 보는 눈이었어요. 그런데 왜 모른 척 하신 거예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 평생 동안 친부모가 누군지 몰랐어요. 입양 부모님이 좋은 분들이셨지만 밤마다 궁금했어요. 내 엄마는 어디 있을까? 왜 나를 버렸을까? 모두 다 내 잘못이다. 소리쳤지만 민수는 듣지 않았답니다. 20살 때 진실을 알았어요. 친모가 어린 나이에 혼자 낳아서 입양 보냈다고. 그때부터 찾기 시작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정작 만났을 때 어머니는 저를 외면했잖아요. 주저앉고 싶었답니다. 입양된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나 같은 엄마는 내 인생의 짐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짐이요? 민수가 비웃었어요. 전 그냥 엄마가 필요했을 뿐인데요. 생일날 엄마 손잡고 밥 먹는 거, 아플 때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 그런 평범한 것들이요. 탁자를 짚고 있는 제 손이 떨렸답니다. 왜 급하게 혼자 결정하셨어요? 쿵. 민수가 탁자를 쳤어요. 40년 전 도연이 준 낡은 라디오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플라스틱 케이스가 깨지는 소리. 민수야. 이제 와서 엄마라니.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현관문이 쾅 닫혔어요. 혼자 남았답니다. 바닥에 떨어진 라디오를 주워들었어요. 건전지가 튀어나와 있었고 스피커가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켜보았지만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부엌 싱크대로 가서 물을 틀었답니다. 찬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어요. 그릇을 씻어야 하는데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40년 동안 지켜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라디오를 켰지만 민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답니다. 깨진 라디오는 탁자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8째 날 저녁, 문 두드리는 소리. 민수였습니다.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들어와도 될까요? 목소리가 조용했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가 가방에서 낡은 테이프 하나를 꺼냈어요.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걸 찾았어요. 테이프에는 손글씨로 적혀 있었답니다. 별님에게 마지막 방송. 들어보시겠어요? 손이 떨렸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가 가져온 녹음기에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지직거리는 소음 뒤로 도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2023년 2월 14일 마지막 방송입니다. 오늘 사연은 내가 평생 사랑한 여자에게 전합니다. 숨이 멎었답니다. 별님, 당신을 처음 만난 1979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 없소. 우리 아이를 혼자 낳고 혼자 입양 보내고
평생 그 죄책감을 짊어진 당신이 얼마나 아팠을지 나는 압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미안하오. 병원 앞에서 당신을 봤으면서도 다가가지 못한 비겁한 남자를 용서해 주시오. 민수를 지켜봤으면서도 아버지라고 말하지 못한 것을. 하지만 알아주시오. 아이를 지키기 위해 세상 모든 고통을 혼자 견딘 사람이요. 목이 메었답니다. 민수야,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내 엄마를 꼭 찾아라. 그리고 말해주렴. 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버린 거라고. 테이프가 끝났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요. 고개를 저었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민수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어머니를 찾았어요. 방송 때마다 매일 밤마다. 나도 라디오를 들으며 도연을 찾았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답니다. 이젠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40년 동안 기다린 그 한마디. 그래, 그래, 우리 아들. 민수를 꼭 안았어요. 40이 훌쩍 넘은 아들이지만 제품에서는 여전히 3.2kg 갓난아기였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렸고 창문으로 빗소리가 들려왔어요. 40년의 침묵이 끝났습니다. 한 달 뒤 민수의 라디오 생방송 스튜디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마이크 앞에 나란히 앉았어요. 민수와 저. 1979년 사랑은 편지 한 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그리고 2025년 그 사랑은 46년 만에 가족이 되었습니다. 제 차례였답니다. 평생 숨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말할 수 있어요. 내 아들이라고.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왔어요. 민수가 꽃다발을 건넸답니다. 다음 주 우리 집에 저녁 드시러 오세요. 아내랑 아이들이 할머니 뵙고 싶대요. 할머니. 그 단어가 가슴에 스며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꽃다발을 안고 걸었답니다. 거울에 비친 68 얼굴. 주름이 깊었고 머리는 희끗했지만 오늘은 달라 보였어요. 탁자 위에 수리한 라디오를 켰습니다. 다시 소리가 났어요. 이제야 내 인생에도 봄이 왔구나. 그런데 왜일까요? 기쁜데 눈물이 나고 행복한데 가슴이 먹먹했답니다. 40년.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이제라도 괜찮은 거겠지. 중얼거렸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번졌습니다. 라디오에서는 1979년 그 노래가 흘러나왔고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에요. 죽기 전에 아들을 볼 수 있어서.